예, 오늘은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의 제 162페이지 사랑은 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아야 하는 제목으로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길기 때문에 두 회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전반부만. 자, 162페이지에 결혼제도의 기원은 힘있는 남자가 여자들을 소유하고 관리하여 자기 자식 외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짝짓기, 자유로운 연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여자를 얻기 위한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그때마다 이제 위험이 따르고 하는데, 또 인간은 또 생활을 위한 그 생육 기간이 긴데, 그 자꾸 이제 불안정하게 또 이제 짝짓기 또 다른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참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 어, 일단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은 그 남자와 여자는 거의 평생을 이렇게 함께 그 짝짓기 자꾸 이런 말을 쓰는데요. 함께 성행위를 하고 자식 양육을 하고 다른 남자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생육 기간이 20년 가까이 길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20년 가까이 긴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그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같은 동물은 어, 그, 한 대여섯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살아남죠. 그러니까 이 대여섯 마리는 그럼 성체로 자라기 전에 죽죠. 그러면 이 어릴 동안에 이 수업을 받은 그 생명은 이 사자로 다시 후생으로 다시 태어날 때 반복 학습을 하죠. 그러니까 비록 그러니까 다섯 마리라고 봤을 때 다섯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1년이라고 봤을 때 1년 안에 죽는다. 1년, 다섯 마리가 1년만을 살고 그중 한 마리만 살아남았다고 해도 이 네 마리는 결국 다시 태어나서 또 대부분 또 1년만 산다 하더라도 결국 양육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게 다섯 번 거듭 태어나서 결국은 다섯 번 거듭 새끼로서의 생애를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체가 되니까 5년과 같은 그런 5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성체가 되기 위한 수업 기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체가 되기 위해서 다섯 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이 성체가 되지만 이 한 마리 성체는 그 전생을 새끼로서만의 살다 죽은 전생을 네 번 이상 너댓 번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만큼씩, 그러니까 5년만큼의 생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성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는 어느 만큼 했다고 볼 수 있죠. 겨우 1년만 살고 성체가 된 것은 아니죠. 인간은 그런데 태어나서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그냥 현생에서 이어져 가지고 그 수업을 다 받는 거죠. 성인이 되기 위한 수업을. 그렇기 때문에 양육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아까 짝짓기 그 결혼 얘기로 들어가서 사자와 같이 자기의 서로 경쟁을 해서 자기의 새끼가 아니면은 상대방을 죽이고 이렇게 자기의 새끼가 아닌 먼저의 수컷이 낳은 새끼들을 죽이고 이렇게 사자는 새로 시작을 하지요. 하지만 사람은 그 성숙 기간이 긴데, 만약에 그런 사자와 같은 가정을 한다면은 뭐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을 인간의 아이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렇게 딱 방비를 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 제도라는 것으로서. 그런데 이것이 그만큼 한 번 하면 또 끝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은 여러 가지 짝짓기 기회가 여러 번 있지만 한 번 하면 끝이니까 그 한 번이 아주 치열하죠, 강하죠. 일생을 정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힘 있는 남자는 여러 여자를 소유하고 더 많이 자기 자손을 거두기 위해서 하고 그 소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자기의 여자는 다른 남자로부터 접촉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결혼의 원형은 일부 다처제죠.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하는 여자들을 딴 남자들을 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취지는 그럴까? 결혼은 물론 아까 조금 얘기했듯이, 그리고 옛날 중국의 신농시 복희시 때도 이제 결혼을 하려고 가르쳤듯이 성인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그 진보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시 그 자유연애보다, 그러니까 일단 어느 단계에 올라오면은 그만큼 또 안정된 삶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좌파 진보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결혼이란 것은 그 원시 자유연애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제 좀 다른, 좀 결혼보다도 더 진보된 그런 그 제도를 이야기하려 하기 때문에 그 썩 이제 긍정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에 대해서. 요새는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 책 나온 이후에도 그 졸혼이라고 해서 그 저 혼인을 졸업했다 그래가지고 나이 먹은 부부가 그 서로의 사생활을 간섭 안 하면서 가정은 지키고 겉으로는 원만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 이것도 하나의 생활 형태, 이 제목과 같은 소유하지 않는 사랑의 한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음, 요즘 외국어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폴리아모리,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겹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불륜이 아니라 서로가 알고 합의하고 허락해야 하는 것, 그것이니까 뭐 좋다, 미래의 그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또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2, 3, 몇 년 전에 임성환 작가의 오로라 공주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주인공 남자와 여자가 애초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나 보죠. 그때는 못 봤는데 나중에 또 새로 결혼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의 또 병이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이 친구라서 또 간병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서 셋이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셋이서 같이 살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그 주변에서는 물론 당연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이제 인간의 원래의 인연과 그 서로 함께 사는 그런 거의 본질로 보면은 이제 결혼이라는 단위라는 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있을 수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한 사람은 뭐 꼭 두 명이 아니라 세 명, 네 명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인간 제도상 오히려 자식의 형태로 새로 끼어들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제 지금 자식의 로 인한 그런 인연도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성인의 형태로서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 물론 그 연속극에서는 또 뭐 돌연 이제 사고를 죽음으로써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임성환 작가는 오로라 공주에서. 그런데 이렇게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공통되는 종족 번식 욕구가 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할 만큼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자기 소유의 여자들을 밖의 남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자들이 낳은 아이가
자기의 아이임을 확신할 방법이었다. 네, 이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졸혼과 그 폴리아모리라는 말보다는 제가 써뒀는데 중애 그러니까 그 중복해서 사랑한다 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발음 악센트를 하면 이것도 단어가 될 수 있는데 요새는 좀 이렇게 발음만 하면 좀 쓰기가 어려워서 다중연애라고도 해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 뜻으로 맞습니다. 겹치기 사랑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현재화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질투할 필요가 없다. 물론 졸혼의 경우는 뭐 이미 나이 먹은 부부에서는 뭐 새로이 아이를 낳거나 그럴 일도 없기 때문에 그 뭐 명백하죠. 그러니까 그런 원초적인 그런 이제 그 자신의 나이 사자와 같이 자기가 낳지 않은 아이는 길을 절대 못 기른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남의 아이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런 끔찍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나이 먹은 부부의 경우는 더 이상 뭐 낳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질투라고 나는 건 좀 약간 부질없는 그런 거. 물론 본능에서 또 그런 수가 있지만 그리고 설사 젊은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중복연애, 폴리아모리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은 서로가 허락하고 그리고 설사 아이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의 아이인가 거든 유전자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견해입니다. 현대적인.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이렇게 조금 이제 어떤 인간의 이기성, 소유적이 하려는 이기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일부 일처제는 훗날의 평등 사상이 보편화하면서 기존의 결혼 제도에 기반을 두고 수정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제도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지극히 주관적 견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것이 그러니까 이 결혼제도 이게 먼저 생긴 것은 일부 다처제가 원류인데 그것에 의해서 다시 일부 일처제로 됐으니 이것이 뭐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제도 물론 이제 남자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 계속적으로 많은 여자를 어, 차지하려는 욕구 이런 것도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보다는 또 인간의 인연이 이렇게 반드시 1대1 둘씩만 이렇게 딱딱 매치되라는 법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3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명, 4명 다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부부라는 단위로만으로 인간의 인연을 이렇게 맞추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다중연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껏 인류의 진화는 남성 위주로 되어왔고 남성이 향상하려는 목표의 가장 큰 동기는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얻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게 없죠. 사실 그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근데 그 큰 목표 즉 결혼을 이루고 나서는 아직 활동력이 왕성히 남아있어도 더 이상 그 목표를 향상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일부 일처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라든지 다른 걸로 많이 이제 자기 실현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또 환경이 되지 않아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의 경우 첫 아내를 얻고도 노력하고 성공하여 더욱 마음에 드는 아내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더 젊을 때 20대 자기 노력해서 일단 처음에 여자를 얻는 목표를 하고서도 그러한 큰 목표를 계속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에서는. 하지만 일부 일처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여 남자의 가장 강렬한 향상 동기는 지속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현대에도 일부 재력 있는 자가 내연을 철을 드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당당히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떳떳지 못하게 숨겨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남자의 향상 노력의 동기가 될 수는 없다. 떳떳하게 그럴 수는 없죠. 근데 되게 뭐 이런 사람 남자를 부러워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내연의 처나 그런 사람을 근데 뭐 이것이 뭐 공식적으로 향상을 위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예.
어쨌든 그렇지만 다수 일부 다처제가 아무리 그 남성 위주의 볼 때 그렇게 그 인간의 본성 욕구, 향상 욕구에 맞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일부 다처제는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 일부 일처제 하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추구 본능을 향상의 동기부여로 활용할 방법은 남성의 정복과 탈취의 욕구를 그 대신에 방어와 유지의 노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상당히 온건한 또 제안이 다시 되는 것이죠. 이건 먼저에 말씀드린 여성에게 사랑의 자유를 대폭 허하라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혼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남자는 책임을 부과를 하지만 여자는 책임을 최소한 없애서 자유롭게 해야 남자가 여자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니까 그 방어와 유지 노력으로 남자는 계속 노력을 물론 현재도 어느 정도 음, 시행되고 있죠. 많은 남자들이 그러니까 경제력이 없어지면은 집에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고 이렇게 그런 경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과거와 같이 결혼을 하면 여자는 자기 수중에 있다는 사고방식은 남자로 하여금 진지한 향상 노력을 계속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제 그 여자들에게 이제 이혼과 그것은 큰 죄고 뭐 그런 관습이 있을 때 한 100년 전까지의 한 몇십 년 근래는 몇십 년 수십 년에서 100년 전까지 그때 많은 남자들은 그냥 일단 결혼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자가 살림을 하면서 뭐 노름과 술과 운전과 노름 그런 식으로 막그 돌아다니는 남자도 여자가 그냥 버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이제 남자는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진지한 형성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 예, 노름과 술과 그걸로 이제 넘어간 남자들도 많았었죠. 이제 그것을 근데 제가 얘기한 그런 완전한 그 사랑의 자유, 여성의 사랑의 자유가 아니라 근래 비교적 여성에게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제 그런 남자는 지금은 버틸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그런 남자가 예전보다 아무래도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함께 있는 곳에서 이미 혜택을 베푼 상태이므로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누차 얘기한 남자는 여자에 대한 의무를 지지만 여자는 거의 내리는 것이 없어야 한다. 요 164페이지 위에 말은 이제 누차 얘기된 것은 다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을 뭐 완전히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데 이제 164페이지 중반 이하에 아까 오로라 공주와 이런 얘기들이 얘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여기 오로라 공주 얘기는 이제 이 두 남자의 사이가 좋았지만은 비록 이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 사람과 결혼하고 그랬지만은 상당수의 경우는 두 남자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혹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한 여자를 놓고 둘이서 경쟁을 하죠. 둘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피터지게 싸우는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있고 근래에도 일부 단순한 사람들은 어떤 남녀를 놓고 생기는 질투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기도 하게 되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좀 저급한 이제 영성적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그냥 한 여자를 두 남자가 사랑한다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이 얘기가 결국 나중에 이 얘기를 쓴 이후에 그 오로라 공주 드라마에 나오는 것이죠.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서로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으면 싸우고 승자가 를 얻으면 된다. 승자 서로 싸우고 승자가 얻으면 된다. 왜냐하면 일부 일처는 결혼은 딱 중복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 한 사람으로서 여자는 누구 한 사람으로서 가야 된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그 여자를 얻으려 하는 노력이 남자의 향상 동기가 되며 강한 자의 생존은 유전자 개량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원시적에는 사회는 그래야 됐죠. 그러나 이제는 두 남자는 여자를 공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자의 향방이 결정될 때까지 셋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물론 그 드라마에서는 뭐 셋이 같이 살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되고 어쨌든 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되더라도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죠. 제가 참 대학 때 그런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자친구를 같이 가까이 지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한 친구는 남자의 그 상당히 본인이 아주 집안이 그 여성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여성들과 이제 아주 잘 대해주고 어울리고 그런 성격의 친구였는데 한동안 뭐 남자도 다른 남자도 한 사람도 되게 힘드는데 두 여자들과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물론 뭐 이 친구가 플레이보이라서 뭐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자들과 이제 편하고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여성들이 형제가 많은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당히 예, 여자와 기분을 잘 맞추고 어, 서로 친구로서 편하게 대해주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둘이서 서로 그러니까 셋이서 많이 강의실을 많이 오가는 게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게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이 좀 떨어져 나갔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다고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냐면 그게 아닙니다. 졸업 후에도 이 사람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이 여자와 결혼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곧바로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친구로서 이렇게 결국 한 사람이 남았다는 거죠. 이제 그건 당연히 뭐 상당히 옛날 얘기고 70년대 말이니까 그, 그 당연히 뭐 결과이지만 하여튼 현실적으로도 셋이서 이렇게 서로 삼각관계를 하더라도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정도는 지내다 보면은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이. 서둘러 여자의 선택을 강요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서로 싸우지 않더라도 과거의 드라마 같은 데서 연속극에서도 중매 선을 봐서 둘 중에 누굴 택할 것인가 그냥 막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는 결국에 선택을 못 받은 쪽은 남자는 상처를 받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지 말고 같이 친하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영혼 성장에 특히 여성에게도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남자에 있어서도 동물적 승리감이나 패배의 좌절 둘 중에 하나를 서둘러 겪는 것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포용하고 두 사람 얼마나 자기 상대가 없어졌으면 자기가 훨씬 편하고 좋은데 같이 그리고 서로 잘 대해줘야 한다. 이게 얼마나 참 인내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기 사랑 영적으로 아주 발전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있듯이 그 실제 원수가 뭐 피해를 준 원수가 아니라도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원수는 아니지만은 어찌 보면 상대의 존재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관계죠. 이 두 남자는 한 여자를 놓고 상대방만 없었으면은 이런 환상적인 결혼을 할 수 있을 텐데 연애할 수 있을 텐데 못 하고 있는 관계. 원수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끼리 서로 마음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동성연애 그런 거 아니죠? 인내심을 가지고 포용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 영혼을 성장시킨다. 설사 상대 남자의 교제를 몰랐다 하더라도 비난이나 분노는 동물적 반응에 불과하다. 물론 또 이 여자가 이제 두 남자를 교제해서 이제 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이 남자가 자기만을 교제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알았다. 그래가지고 또 이 남자는 이 남자한테 다른 남자에게 분노를 표하는 것보다도 이 여자한테 분노를 표할 수도 있죠. 왜 나를 두고 몰래 그랬느냐. 그리고 또 이건 또 여자한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먼저도 드렸듯이 특히 젊은 나이에 여성은 연애에 유리한 나이가 짧기 때문에 남자는 40, 50대에서도 뭐 자기 능력만 있으면 하고 그러지만 대개 이제 여자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인기가 있고 그냥 막 집중 구애를 받을 시기는 짧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그 시기에 더 많은 남자를 걸칠 수밖에 없는 거. 이것도 남자라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여튼 상대방 남자를 교제를 몰랐다 하더라도 비난이 나쁜 놈은 동물적 반응에 불과하다. 여자가 해주지 않은 삼각관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연애 교제는 남자는 현재의 쾌락을 위하여 그리고 여자는 장래의 대가를 기대하고서 만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만남에 결혼 의무를 지도록 몰아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든 만남에 결혼 의무를 지도록 몰아갈 수는 없다. 남녀의 만남은 그 자체가 여성이 남성에게 베푸는 것이 되니 만약 결과 없이 헤어진다면 여성이 보상을 민사 청구할 수 있게 제도화되어야 한다. 교제 후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 여자가 후에 남자를 성폭력 등으로 고소하는 일이 생겨 성범죄와 무고사범을 양산한다. 여성이 베푸는 사랑에 대한 보상이 없이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키라는 관습하에서는 여성은 남성과의 교제를 경계하게 되어 국민의 행복 지수는 낮아지게 된다. 이게 말이지만 먼저 설명을 아마 드렸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설명의 이야기. 앞서서는 생략을 했지만 이건 또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하여튼 여자가 만남 자체는 여자가 남자에게 베푼 것이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자는 생활력 지상에서 생활력을 더 가지라게 만들어진 존재고 여자는 그 존재 그 자체로 남자가 원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는 만약 남녀가 서로를 원하지 않고 산다면은 그 남자가 훨씬 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고 살게 되니까 그게 부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원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근데 여자가 그 남자한테 함께 했다면은 그만큼 남자가 세상에서 만든 혜택, 물질 그런 것들을 여자한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또 강조하는 게 이제 서로 만났다가 남자가 이제 휙 베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자는 이제 장래를 기대하고서 만난 건데 그러니까 분하죠. 근데 남자는 일부 파렴치한 사람은 그러니까 네가 여자도 좋아서 그랬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래놓고서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죠. 근데 비유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세일즈맨이 이것 좀 제발 사십시오. 이거 물건 좋습니다 해서 사라고 간청해서 고객이 샀다고 해서 그 값을 지불 안 하면 그 고객은 도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여자가 설사 서로 합의 정도가 아니라 여자가 구애를 하고 간청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맺어진 관계 사랑이라도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가는 남자는 반드시 보상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자도 남자를 이제 경계하지 않고 사랑을 이제 문턱이 높지 않게 베풀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아주 거짓말과 속임수로 여자를 이제 우시는 남자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참 남성에게서 젊은 남성에게서 여성의 문턱은 높아지고 국민의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모든 물고 물리는 원리를 생각해서 이러한 이제 주장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사랑은 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아야 이 단원의 후반부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의 1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경쟁과 노력으로 배우자를 찾는 여러 가지 관해서 말했지만은 여기서 이러한 관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이가 서로 영혼 지도에서 가까이 있어 끌리는 남녀 관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일륜지대사, 부모와 자식 사이는 천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거기 쓰이는 륜은 뭡니까? 요 륜자에다가 사람 인변을 더한 것이죠. 그럼 사람 인변을 더한 것으로서 사람에 해당하는 그 륜을 윤자고 요거는 뭐냐면 그 색임을 보면은 뭉치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본질적인 존재 그 자체,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전체 본질적인 존재 그 자체의 뭉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가까이 있는 영혼 그룹, 어? 소울 그룹 영어로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소울 그룹을. 그러니까 음, 그 같은 륜에서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미리 정해져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나면 천륜이 되고 지상에서 사람을 선택으로 해서 맺어지면은 그렇게 해서 되면은 인륜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하늘에서 다 이제 계획됐다고 봐야죠. 이제 그런 이제 천생연분 그런 이제 그런 사이 그런 것은 예, 서로 영원지도에서 가까이서 끌리는 남녀관계다. 미리 정해진 그런 사이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했을 뿐이지 무슨 뭐 그냥 세상 여러 그런 역학관계 그런 복잡한 거 계산 이런 것도 없었다 이거죠. 그냥 맺어졌다 이거죠. 천생연분 느낌이 통하는 사이 내 스타일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남녀 간 이해타산이 없이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관계이다. 서로 간에 사회적 지위 뭐 그런 것들이 무슨 관계인가 비록 설사 어울리지 않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맺어지는 관계다 이거죠. 영어로는 소울메이트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생연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딱 맺어졌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부부나 배우자 연인 관계가 천생연분이라는 식으로 서로 가까운 어, 그 영혼 그룹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예, 잘 맺어졌지만 그런 사람이 이게 성숙해서 서로 이성으로 남녀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부나 애인 관계로서 되는 것이지 그 사람만이 전부 그러니까 인연에 가까운 사람이 전부는 아니죠. 한 사람으로 볼 때 가까운 인연의 사람은 한 그룹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부모나 자식, 친구, 뭐 그런 같은 동성 친구 이런 식으로 만날 때는 그 자체의 관계가 되지만 그런 그룹에 속하면서도 이렇게 특히나 이제 그 오누이처럼 뭐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라 성숙해서 그러니까 인간 육체 분야는 성적인 것을 느낄 때 그런 이후에 만난 이성으로서의 서로 다른 성으로서의 그런 가까운 관계 그런 경우엔 천생연분 느낌이 통하는 소위 사이 스타일 등으로 말하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솔메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치 그런데 여기서 짝 둘이 그냥 맺어지는 걸 가지고 소울메이트 하니까 어, 그렇게 얘기해서 소울메이트니까 맺어지는 건 있지만은 소울메이트라고 해서 반드시 그 부부의 그 연으로만 같이 살라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영어로 소울메이트인데 소울메이트가 되게 대표적인 관계가 이제 부부나 연인 관계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번역수에도 영혼의 짝이라고 번역도 하기도 했지만 메이트는 클래스메이트 그런 식으로 그 여러 사람 클래스메이트 뭐 30 몇십 명이죠? 30명, 60명도 되고 여러 사람들 룸메이트도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이 될 수도 있고 메이트는 클래스메이트처럼 여러 사람들에게도 쓰이는 말인데 영혼에서도 고정된 짝이 있느냐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가까운 영혼이라는 뜻으로 친영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친척, 친구 뭐 그런 식으로 칠영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칠영이란 것은 같은 륜 영혼의 그 그룹에 속하는 그런 영혼이란 거죠. 신령들은 생에 따라 역할을 바꿔가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그런 이제 저기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된 영혼은 가장 가까운 영혼이긴 하나 항상 부부나 이성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성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부모 형제 관계, 때로는 친척 관계, 때로는 친구 관계로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는 그 관계라는 거, 그 어떤 형식적인 관계, 그것이 좀 부질없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부모 어떤 사람은 뭐 저기
부부를 제일 중시하고 그러지만은 결국 사람에 따라서는 부부는 그러니까 갈라서서 이혼해서 원수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다 형제끼리 싸우는 거는 예전날부터 많았지만은 때로는 형제가 가장 가까운 사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부모 이제 뭐 아주 그냥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형제나 부부보다도 더 그냥 어떤 피를 나는 어떤 뭐 그냥 엄청난 관계로 하지만 최근에도 무슨 그 이제 그 천륜을 어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듯이 그런 이제 원수가 부모 형제도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 형제 관계, 때로는 친척 관계, 때로는 친구 관계로 만나고 그런데 그러한 칠령이 서로 사랑하기 좋은 연령대의 남녀로서 현생에서 만났다면 금상첨화라서 천생연분이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관계로 만나는 것보다 사실 젊은 남과 여의 사이로 이게 같은 윤에 속하는 칠령이 만났다면은 일단 서로 성욕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너무 즐겁죠. 네? 그러니까 금상첨화로서 아주 좋아하죠. 자기 천생연분을 만나면 처음 만나도 눈에 익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전생의 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지만 전생에는 역할이 달랐을 수 있고 설사 같은 배우자였을 수 있다고 해도 전생에서는 뭐 다른 이제 지인일 수도 있다가 이번 생에서 이제 그렇게 연인으로 만났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역할이 달랐는데 또 그렇게 한다. 근데 이번에는 또 부부로 하자 그렇게 생각이 된다. 조금 익숙하진 않죠. 제가 다른 소설에도 얘기했듯이 배우자로서 익숙한 부분은 배우자로 쉽게 맺어지고 이 책에서 설명한 겁니다. 배우자로 익숙한 영혼끼리는 배우자로서 쉽게 맺어지고 배우자로 맺어진 적이 별로 없는 영혼은 좀 결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지금의 사람의 모든 익숙해지고 잘 되는 거 잘하는 거건 그만큼 전생의 여러 가지 그 쌓인 것이 있기 때문에 내공이 있었던 거고 잘 안 되고 생소하고 힘든 거는 그만큼 많지 않았고 오히려 전생에는 그와는 반대되는 경우도 있었고 관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죠. 같은 배우자였다 해도 얼굴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이건 좀 제가 쓰는 거지만 이제 좀 그때는 좀 그러니까 너무 그 표면적으로 쓴 거죠. 이제 사실 뭐 눈빛을 보고 얼굴이 아무리 다르다도 전생 눈빛과 뭐 전체적인 인상 그런 것 분위기는 딱 공통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눈빛을 보고 이제 전생을 그 관계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였죠. 이제 태어나기 이전 영혼계에서 자기 인생 프로그램을 예습했을 때 배필의 모습을 유심히 기억했기에 더욱 가까이 느껴진다. 이것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태어나기 전에 이게 자기의 삶의 어떤 그 계획서를 이제 봤기 때문에 예고편을 거기에 이제 보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 배우자로 적합한 사람에 그게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이다 그렇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지상의 결혼정년기 이후 친령을 만날 수도 있고 친령이 아닌 상대와 결혼했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정년기 자신의 지상의 결혼정년기 27세, 23세 그런 남녀가 딱 그때 그냥 아주 그냥 서로 친령을 만나서 그러면 환상적으로 잘 정년기에 결혼이 잘 됐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년기를 넘어서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변의 성화 그런 것 때문에 한 젊을 때 참 괴롭게 보내죠. 그냥 결혼 언제 하냐 하고 그냥 고르지 말고 가서 하라 뭐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근데 친령이 아닌 상대와 결혼했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친령은 꼭 부부로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관계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아닌 상대하고 결혼했다고 해도 그것이 꼭 뭐 원수가 되거나 잘못된 건 아니고 현재 부부가 물론 옛날에 뭐 봉건시대 부부는 오히려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꼭 자기네 삶을 뭐 일심동체 맨날 같이 지낸다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어, 협력하는 관계 그런 부부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꼭 부부가 그런 아주 뭐 전기가 통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하는가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중에 그런 경우 저희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부부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젊을 때 상대를 찾을 때 만나서 좀 그 뭔가 그냥 특별한 느낌이 있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가 그런 강박감을 가졌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실 한참 젊은 남자는 여자만 당연히 다 좋아하니까 여자를 좋아하니까 누구나 그러고 싶어 하고 근데 이런 사람하고 단지 조건이 좋고 서로 맞아서 결혼하는 게 좋을까? 공연한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냥 꼭 그렇지 않아도 서로가 그냥 합의가 되면은 그러니까 지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의 삶이 이렇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경우도 많으니까 결혼 제도에 매여 이른바 정년기에 자기와 느낌이 통하는 배우자를 꼭 만나야 한다는 조바심이 행복 지수를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꼭그 자기의 27세, 23세 사이에 자기 신의 그 친명을 만나야 된다. 이런 그, 그렇지 않은 사람 명이 가진 사람도 거의 절반 이상 많은데 그 일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 그렇게 돼야 한다는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물론 또 이제 그 중매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잘 이제 그러는 사람은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소개받아서 그렇게 그냥 큰 거 없이 무난하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자기와 느낌이 통하고 꼭 그래 어떤 그런 사람이라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신령인 배우자를 꼭 만나야 한다면 정년기에 초연하여 운명의 만남을 기다리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꼭 그럼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운명에 그냥 대단히 그런 사람 느낌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꼭 그럼 그 꼭 친령이 되어야 결혼한다는 고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딱 오고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거에 따라서 그, 정년기에 쫓겨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정년기에 초연하여 운명의 만남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당당하게 그러니까 나는 운명의 시간을 기다린다. 그렇게 하면 되고 반면에 일찍 결혼 생활이 필요하다면 엄격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배우자를 맞아들이면 된다. 근데 앞서 말한 이제 그런 특히 여성의 사랑의 자유를 대폭 허가하는 식으로 한번 결혼했다고 해서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서로 익숙하게 적응해서 같이 사는 거지만 보통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야 한가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여담으로 또 그런 얘기 제 경험도 그렇고 한참 그냥 배우자를 찾으려고 되게 애를 쓰는 시기였는데도 썩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한 번 만나고 난 다음에 또 만나자고 거기다 전화 걸고 그러기가 마음이 안 생기고 가만히 있고 그러다 보니 그냥 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후회하죠. 그냥 그런 좋은 사람을 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었나. 근데 그런 것이 다 아무리 좋은 그런 사람이라도 그 배우자가 되는 운명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자기가 자꾸 후회하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냥 그것은 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것은 어, 그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객관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친령은 함께 나이가 들어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서 여성의 연령도 얘기했지만 특히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그 나이가 많아지고 그래도 여자는 이제 어, 아직 젊어서 그렇게 만나는 것을 또 좋아하죠. 왜냐하면 아이를 여자는 이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을 일단은 그 주된 목적 조건으로 생각하고 그건 옛날식이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남자는 여자의 어떤 젊은 신체적 조건을 선호하기 때문에
책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차익일진 법사라는 분이 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나이가 차이 나는 남녀 커플이 있는데 그 여자는 이게 전생에 그 남자를 봤던 사람이죠. 어떤 관계였는데 다시 그 관계를 잊기 위해서 이 얘기는 다시 여자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가 그런 목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가 무슨 능력이 좋고 억세게 뭐 어떻게 뭐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도 그런 관계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와 다시 만나기 위해서 여자로서 젊은 여자로서 만나는 것이 더 현실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맺어지는 거죠. 뭐 어떤 여성과 맺어지다가 안 된 것을 다시 태어나서 남자로서 그 여성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시 남자로서 태어난 거 나이가 차이 나는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저기 연인 관계로는 좀 드물죠. 이제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저기 음, 프랑스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는 이제 보편화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아들로 낳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나온 게 칠령은 함께 나이가 들어 만날 수도 있다 하면서 제가 어디 책에서 봤냐면은 그 마이클 뉴턴 박사의 데스티니 오브 소울즈 저기 한국에서는 영혼들의 운명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글로 써있습니다만은 글로 요약이 됐습니다만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남녀가 55세가 넘었는데 55세가 됐는데 90년대지만 인터넷 교제가 있을 때 그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통신에서 이제 만나서 사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느낌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만나니까 이제 서로 굉장한 이제 과거의 그런 사이가 느낌이 많이 오는 사이다. 둘 다 결혼을 했었지만은 결혼 생활이 실패가 돼서 이혼이 돼서 혼자 사는데 55세가 이미 됐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까지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이클 뉴턴 박사 이 사람한테 와서 이제 전생 최면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뭐냐면 전생에 둘이 한 20세도 안 돼가지고 18세, 17세인가 그래가지고 같이 티장 어디 가는 따라가보자 그러다가 우리 젊을 때 그런 생각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이성에 대해서 그냥 아주 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건 너무나도 귀찮고 정말 둘이서만 있으면 얼마나 천국일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둘이서 차를 타고 어떤 그 모임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여자하고 차를 타고 슝 하고 그냥 달렸는데 이 과속 달려서 쾅 하고 차가 물에 빠졌다고 그래서 같이 죽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그것을 이제 태어나기 전에 영혼계에서 둘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너무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 지구상의 연령이 어리니까 그냥 물질적, 육체적 충동에 영적으로 이렇게 휘둘리기에 쉽고 그런 때 만나서 이렇게 너무 그냥 그런 사랑을 했다. 이것을 뭐 예정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확인 안 했다고 합니다. 예정되는 건지 아닌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겪어보지 않으셨는지 너무 젊어서 그러니까 무모한 사랑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나면은 좀 나이가 들고 성숙해서 그래서 만나자 네? 그런 약속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주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안 만났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성욕은 있기 때문에 결혼을
친명을 55시가 돼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제 개인적인 얘기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의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좀 감당하기 어려운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젊을 때 만나면은 정말 못 감당해서 정말 이제 파탄이 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세상 좀 더 차분해지고 그 어떤 자기 도량이 갖춰졌을 때 그때 만나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배우자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우자를 유지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라는 목적으로 일부러 늦게 만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계획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이 차가 있으면서 만날 수가 있는데 167페이지 위에 친명은 아까 얘기했듯이 연장자 측이 미리 결혼을 했다면 자식 등의 관계로도 만날 수 있다. 또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책에서는 그렇지만 물론 다 똑같이 보지만은 그 친구든 배우자든 저기 형제든 그러니까 그래도 형제가 가장 영적으로 관련은 가장 깊은 이제 그 집단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이클 뉴턴 박사도. 그러니까 사실이 그 부모 자식 저기 배우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배우자는 대부분은 젊은 시대 이절 이후에 만났고 물론 제가 아는 어떤 부분은 뭐 동네 친구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가 되는 경우 그거는 또 아주 특별한 경우고 가장 또 평생을 같이 이게 지내는 수 있는 사이는 또 형제자매 관계죠. 그러니까 물론 형제자매 관계도 많은 경우 이게 성인이 된 다음엔 멀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니까 어쩐 태어날 때 젊을 때 어릴 때 그때 막 부대 끼면서 선택의 여지 없이 같이 서로 모난도를 다듬어야 되고 그런 관계 그런 것이 더 이제 영적으로 관계가 깊은 사람은 오히려 부모나 뭐 그런 경우보다도 형제가 더 가깝다고도 얘기합니다. 젊어서 아직 세상사를 잘 알지 못할 때 선택한 배우자에 의해 여생이 좌우된 것처럼 여기는 모험적 인생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도 주관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여성의 입장에서 특히 그런 젊어서 세상사를 잘 알지 못할 때 선택한 배우자가 마치 여생이 좌우된 것처럼 이렇게 모험적으로 보지 말고 먼저 번은 여성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 제도를 좀 이제 강조를 좀 약화시키는 그런 글이 써 있네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 선배 작가님 중에 한 분 결혼 제도는 가장 불합리한 제도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김채원 작가님인데 근데 그분의 말씀을 또 다른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은 또 이미 결혼하는 분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이문열 작가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결혼한 사람 펴놓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그것이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기 했냐 안 했냐의 입장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이제 했어도 뭐 얼마든지 그것은 이제 그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데 또 그러니까 결혼이란 걸 다 겪어보고 그래 놓으면서 이제 결혼은 뭐 감옥이다 그렇게 막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게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죠. 미혼자는 이제 그 혼자의 그 고통감을 이제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사는 그 아주 꿈 같은 걸 그런 걸 삶을 살고 싶어하는데 그래가지고 어, 그 일단 겪거나 보거나 후회를 한다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배우자 선택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혼인에 따른 강제 의무 조항이 없는 사실혼도 무방한 방식이다. 배우자가 만족할 수준의 친정이 아닌 경우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혼인 생활을 하면 되지만 결국 배우자의 더욱 결정적인 인연을 위해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때 겪을 고통과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굳이 혼인 상태를 못 박아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뭐 좀 얘기는 저희가 썼지만 그렇게 가치가 깊은 얘기는 아니다. 그냥 그렇게도 본다 얘기입니다. 혼인 상태냐 아니냐의 차이는 두 연인 중 한쪽이 상대를 원하지 않을 때에도 결합 관계를 지속하느냐의 여부일 뿐이다. 뭐 많은 전문들 이제 저기 그냥 아직 결혼 안 하고 혼전 동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저는 젊을 때 근데 좀 격식 있는 결혼 그런 거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그냥 곧바로 그러니까 동거 과정 없이 그런 거를 음, 그 바랬었긴 했었는데 그게 무리였습니다. 이제 그런 결혼은 사실 부모님이 잘 여건을 잘 해주고 이렇게 부모님이 좋은 어떤 중매를 서주고 이런 그런 경우 이게 격식이 잘 갖춰지는 그런 데서 좀 통하지 이게 그런 주변 환경이 잘 넉넉, 넉넉하거나 어떻게 잘 돼 있지 않은 상황, 어? 넉넉하지 않고 잘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개인끼리 서로 이제 가까워져서 같이 이제 실험해 보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과거에 힘 있는 남자로서는 여자를 뜻대로 붙잡아두고 자신이 여자에게 실증이 나면 새 여자를 들이면 되었으므로 혼인제도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였다. 여자로 하여금 절대로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라. 만나면 부정이다. 그냥 가둬두고 자기는 돌아다니고 현지에 들어와서 혼인제도는 남자가 젊을 때 여성을 갈구하던 특정 여자가 처녀성을 그에게 시해하여 구제한 것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그녀에게 보답을 하도록 하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이거는 결혼제도에 대한 하나의 그런 나름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젊을 때 그냥 여성을 막 갈구합니다. 어쨌든 성욕 그것 때문에 그것을 여자는 그런데 본능적으로 남자처럼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갈구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그 톡한 사람한테 남자가 자꾸 구애를 할 때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녀성을 주어서 그래서 그 하나 그것에 대해서 평생에 대해 걸쳐 그녀에게 보답을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한 거냐면은 남자가 그러니까 젊을 때 그렇게 그때를 구제해줬고 이미 가령 20대 결혼한 남자라면 4, 50대 그때 되면 벌써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충동적인 그런 것은 많지 않고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지위와 그 어떤 경제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없는 빈손으로 그냥 여자한테 구애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20대 때 자신을 구제한 여자에게 이렇게 보답을 한다. 이것이 결혼제도다. 이게 장치다 이거죠. 결혼을 왜냐하면 젊은이들끼리의 어떤 그런 연애 그런 데서는 여자 쪽에서 더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예, 결혼이라는 장치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조강지초를 뭐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어, 반대로 그러니까, 젊을 때 도와준 사람 조강지초라는 것은 뭐 어려운 때 도와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젊을 때 남자는 어떤 그 재력이 부족한 거가 전부가 아니라 뭐 젊을 때 취직하면 요새는 뭐 하기에는 어렵진 않죠. 근데 그 성욕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남자의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이것을 해소해 준 거 그게 조강지처의 진정한 그 가장 흔한 의미가 되죠.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자일수록 결혼 후 혼인 생활의 원만한 유지가 이타적인 미덕으로 간주되는 것은 그런 자에게서의 결혼 생활은 자기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니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인에게 다정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많이 홍보를 하죠.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딴 여자도 그냥 뭐 쉽게 그냥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약속을 지킨다. 젊을 때 자신을 구제해준 그 여장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가 강하고 그 사람은 신뢰할 사람이다. 여성도 젊을 때 자기를 구제한 그 여성도 버리지 않고 지키니 국민에게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지. 되죠? 그러나 여자가 남자와 함께할 함 자체가 여자가 희애를 베푼 것으로서 남자가는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하면은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이제 같이 동거를 가령 했으면 그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베푼 겁니다. 흔한 말로 여자만 만약 안 되면 여자만 손해 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런 혼인을 하든 말든 간에 이런 같이 살았다. 그거는 성매매 같은 다른 차원입니다. 같이 한 것 자체가 여성에게 남자는 보상을 줘야 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굳이 뭐그 혼인제도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별도로 여성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어떤 혼인이란 거는 평생을 같이 산 확신이 갔을 때 더 여건이 됐을 때 그러는 거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성이 그 젊을 때 뭘 준 거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그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뭐 유럽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퍼스트 레이디도 혼인 상태를 요구하지 않는다. 뭐 프랑스에서 그랬다는 거죠. 근세의 유럽이 민주사회로 나가는 인류의 장래를 제시했듯이 지금도 유럽은 미래 인류사회의 생활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뭐 그냥 뭐 대충 미래에는 좀 이제 혼인 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자연스럽고 뭐 무슨 중애 폴리아모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자연애 뭐 기타 등등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당연하게 된다는 걸 대충 얘기한 거죠. 사실 여기선 이번 단은 그렇게 좀 그러니까 중반 이후 좀 어, 내용이 깊지 않은데 그래도 딱 결론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168페이지 중간에 사랑은 하되 소유는 아니하는 무소유의 사랑이 인류의 장래에 적합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무소유의 사랑이 인류의 장래에 적합한 사랑의 방식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좀 약간 좀 횡설수설을 넣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